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8단원 공존과 평화의 세계 마지막 소단원인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적 노력, 그리고 이 단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세계 평화 파트이다 보니까요, 세계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세계 분쟁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분쟁, 갈등 발생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거의 매단원에서 최근의 지역 쟁점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분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종교적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인종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자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폭력, 정치적 박해, 인권 침해 같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난민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 네, 참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자, 주요 국제 난민 발생국하고요, 주요 국제 난민 수용국을 보니까요. 자, 보시면 이제 시리아 난민, 선생님이 그 백지도 특강 할 때 시리아, 몸과 마음이 시리아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네, 난민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소말리아,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전부 다 어디입니까? 건조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네, 여기에 난민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 보시면 상위 6개국, 이 6개국의 전체 난민 중 70%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아무래도 난민들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터키, 파키스탄, 레바논, 이란, 우간다, 에티오피아 다 이 국가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 주변 국가들에서 난민을 수용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위 6개국, 여기 6개 국가가 거의 50% 가까이 되는 전체 난민을 받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민들, 다른 사람들은 거의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난민들, 우리나라도 난민 받냐 안 받냐 엄청 분쟁이 많았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종교, 인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받아줄 수 있느냐, 그건 참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런 난민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영토에 관련해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국경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죠. 이게 여러분, 유럽 열강들의 그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국경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곳도 아직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카슈미르 같은 곳이죠. 카슈미르. 그리고 서사하라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국경선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또 소수민족 분리 독립하려는 거, 우리 중국, 티베트, 위구르족 이런 거 보셨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꼭 이런 영토 분쟁은 자원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우리나라 지금 영토 분쟁 하고 있는데 어디예요? 참 영토 분쟁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우리 땅인데, 그죠? 네. 독도를 일본이 계속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독도 그 밑에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자원 때문에 또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분쟁의 종류들,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가 전 세계의 이제 유명 메인 분쟁들을 다 체크해 놓은 지도입니다. 와,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딱 보시자마자 언제 다 외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미 쌤과 다 배운 거예요. 이미 쌤과 다 배운 거고요. 쌤하고 배운 거 아닌데요 하는 것들은 아주 그렇게 메인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안 배운 거죠. 앞에서 배운 분쟁들이랑 겹칩니다. 몇 개 좀 볼까요? 여기 여러분, 스리랑카 분쟁 뭐였어요? 이거? 종교 분쟁. 힌두교와 불교의 분쟁. 그런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북아일랜드 분쟁.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거.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카스피해. 호수냐? 바다냐? 그런 문제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메인인데, 자,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에서 쌤이 조금 언급해 드릴 거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세계 분쟁이 많구나, 진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좀 체크할 거냐면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올 겁니다.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최근에 지역 쟁점 배웠을 때 다양한 민족, 종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라고 배웠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자원 관련된 분쟁은 체크를 안 했어요. 그 자원 관련된 분쟁만 좀 체크를 할게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 쿠릴 열도. 자, 여기는요, 러시아와 일본이 만나는 접경지대입니다. 여기를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아직도 분쟁 중이에요. 왜? 여기에 석유 천연가스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런 거. 그 다음 또 어디냐면요, 여기 센카쿠 열도. 자, 위치가요, 대만 바로 옆이에요. 옆인데, 여기 대만, 타이완, 중국, 일본이 여기도 역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분쟁하고 있냐? 여기도 석유 천연가스 많아요. 석유 천연가스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중국 아래쪽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 필리핀의 서쪽 요 바다 있죠. 요 바다를 중국의 남쪽 바다에 있다라고 해서 남중국해라고 부릅니다. 남중국해. 그럼 여기는 동중국해가 되겠죠. 동중국해. 여기는 황해고. 자, 여기 남중국해 두 군데의 분쟁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선생님 여기 체크해 보면 시사군도와 난사군도가 되겠습니다. 시사군도와 난사군도. 자, 여기는 분쟁을 왜 하고 있냐? 여기도 석유 천연가스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여기가 군도가 뭡니까? 군. 작은 섬들의 집합인데 이게 섬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산호섬들, 산호초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기를 땅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해. 근데 여기를 이 주변 국가들이 다 차지하고 싶은 거죠. 왜? 석유 천연가스 많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어디? 중국이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여러분 지금 쌤이 체크한 이 센카쿠, 시사군도, 난사군도 전부 다 중국이 껴있어요. 중국이 더 이상 할 말 하안입니다. 그죠? 여기가 중국이 그 석유천연가스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여러분요, 난사군도 여기에는 진짜 여기 산호초 섬들인데 여기에 중국이 여기에 항공 기지를 세워요. 군사 기지를. 그냥 강제로 군사 기지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이고 분쟁도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요 세 군데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쟁에서 여러분 강과 관련된 분쟁은 모두 뭡니까? 국제하천이죠. 국제하천이니까 상류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댐을 세워서 발생하는 그런 분쟁들이라고,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쿠르드족. 여러분 투르크족 아니에요? 투르크족은 터키예요. 터키고 쿠르드족은 터키랑 달라요. 쿠르드족은 여기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나라 없는 최대 민족입니다. 나라 없는 최대 민족이라서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난민 형태로, 그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형태로 있다. 예,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배웠던 분쟁들이랑 다 겹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쌤이 체크해드렸던 이 동남아시아와 여기 아시아 지역의 네 군데의 분쟁 지역만 왜 석유 천연가스 자원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는 거 요 네 군데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린 역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만든 단체, 우리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고 만든 게 있죠. 이게 바로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평화 유지, 군비 축소, 국제협력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문화재도 보호하고 사람들 난민도 보호하고 하는 걸 위해서 UNHCR, 그다음에 유네스코 이런 다양한 산하기관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계 평화 정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UN이 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활동을 표로 나타낸 건데요. 자, 1945년에 생기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특히 어디에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자, 가장 난민들이 많았고 내전이 많은 지역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국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노력해야죠. 가장 요즘 여러분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대학, 요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뭡니까? 바로 이 세계 시민이죠. 세계 시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오프라인 오면은 쌤이 그 연대 그 수시 면접 기출 문제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되네요.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거 조금 그래가지고 쌤이 연대 면접 문제를 나중에 오프라인 우리 학생들 2학년 학생도 오면은 좀 면접 준비할 수 있게 좀 도와줄게요. 이 세계 시민이 또 면접 문제로 나왔거든요. 세계 시민이 뭔데? 세계적인 시민 아니에요. 세계적인 시민. 근데 그 세계적인 시민의 양성, 인식, 인성, 자질, 기능, 능력 이런 것들을 배양하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정부 단체, 비정부 기구, 그런 NGO 활동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또 SNS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난민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세계지리 진짜 1년 동안 길게 달려온 대장정이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진도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정말 긴 시간이었고, 학기 초 온라인으로 막 전환되면서 갑자기 뒤숭생숭 하고 그러면서 시작이 된 세계지리 강의였는데 끝까지 잘 맞춰주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선생님 진짜 박수 쳐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세계지리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배우셨던 지식들을 좀 활용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도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단원에 해당하는 수능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선생님이 올해 치러졌던 수능 모의고사 이런 문제에서 네 문제를 좀 뽑아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도는 중남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환경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이 연안 A는요, 어디에 체크되냐면 여기 해안가 쪽, 여기 해안가 쪽에 있고요.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지대를 체크했어요. 사막 주변을 체크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사막화겠죠. A는 사막화고요. 자, 그 다음 B는요, 아마존 열대우림 근처. 그리고 또 여기 푹 들어가네. 여기가 항상 우리 열대우림이라고 배웠었죠? 그 근처들이네요. 거기가 파괴되고 있대요. 열대림 파괴. 그러니까 A는 사막화, B는 열대림 파괴. 이렇게 하고 문제 접근하겠죠. 1번. A는 사막화는 아라레 주변, 우리 중요한 곳이라고 배웠죠? 아라레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A는 과도한 목축. 그죠? 과도한이란 말이 꼭 들어간다. 그죠? 과도한 목축, 경작지 확대. 이게 원인 중 하나죠. 그 다음 B. 열대림 파괴를 위해서 바젤 협약, 바젤 협약은 뭐였는데요? 바젤 협약은 뭐였는데?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그렇죠. 열대우림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맞고요. 그 다음 A와 B 결과로 토양 침식이 심해진다. 자, 토양 침식이 뭐예요? 토양이 쓸려 나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나무, 식생 그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뿌리를 내려서 흙을 꽉 잡아준다 그랬죠? 자, 근데 사막화래요. 사막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스텝이죠. 짧은 풀이라도 있던 지역들이 사라진대요. 그럼 휘휘휘 바람이 날려서 침식이 심해지겠죠? 자, 열대림, 나무가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나무가 없어졌대요. 뿌리 내리는 식물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비가 오겠죠? 비에 샥 쓸려 나가겠죠? 그래서 토양 침식이 심화되겠네요. 맞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수능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17번 올해 치러졌던 겁니다. 선생님이 죄송하게도 이 선생님의 다리를 좀 잘랐습니다. 죄송해요. 자, A, B 환경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했어요. 자, 보니까요. A, 역시 연한 거는요. 호주 주변, 중국 내륙 이쪽, 뭡니까? 사막화죠, 사막화. 사막화네요, 사막화. 자, 그 다음 B는요, 진한 색은, 여기 인도네시아 근처, 여기 열대 지역 근처네. 열대림 파괴. 여기 나와있죠? 사막화 열대림 파괴 중 하나라고. 자, A, B 환경 문제에 대해 말해볼까요? 이랬습니다. 자, 갑이 말합니다. A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헬지대가 있습니다. A 뭔데요? A, 사막화의 대표적인 사헬지대. 맞죠? 사헬지대와 아라레는 꼭 기억해달라고 선생님 부탁드렸었죠. 을이네요, 을. A는 장기간의 가뭄, 과도한 경작물 방목이 원인이에요. 맞네? 갑을이 답이네요. 갑을이 답이네. 자, 병. 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런던 해양보호 했었죠. 런던 협약은 전혀 딴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열대림 파괴를 막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가입한 협약은 없죠. 근데 열대림과 관련된 협약들은 많죠. 사막화 방지, 사막화래 갑자기. 지구온난화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온실가스 줄이는 거. 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협약들이지, 열대림 파괴를 주립시다 하고 있는 협약은 따로 없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네. 그 다음 B는 A보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 이거 B는 열대림이고 A는 사막화인데 강수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정아. 그치? 열심히 하자, 정아. 됐죠? 갑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행평가래요. 수행평가 진짜 열심히 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물론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인적사항. 인적사항까지 나오네. 네덜란드의 25세 청년이래요. 2012년 가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단체 여기에 가입했대요. 이것만 보고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2014년 UN 환경계획 지구 환경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대요. 자, 이 사람이 뭔가 업적을 한 걸 볼게요. 여기 이걸 보니까 가는 바다 위를 계속 떠다니죠. 바다 위를 떠다닌대요. 자, 여기 가나 보니까 기후변화나 해양 쓰레기 중 하나래요. 자,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게 기후변화일까요? 해양 쓰레기일까요? 자, 요거 못 맞추면 정말 심각한 거죠. 가는 해양 쓰레기가 되겠죠. 쌤이 해류 때문에 해류가 이렇게 순환하다 보니까 그 순환하는 거에 갇혀서 쓰레기 섬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그래서 해류의 흐름을 이용해 그걸 한 곳으로 모으는 장치를 개발해서 바다에 설치하면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대요. 좋은 거 하셨네요. 그죠? 25살 청년이시니까요. 자, 스웨덴의 17세 소녀. 자, 여러분들은 18살인데 27세 소녀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2019년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행동정상회의에서 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대요. 나 문제가 뭘까? 그래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대요. 17살인데 대단하네요. 자,
여러분은 아마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탄소 배출 감축,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와 관련된 거네.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겠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이러고 있네요. 예. 이거 얘기해서 올해 인물이 됐대요.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올해 인물에 선정 안 될까? 될 리가 없죠, 그죠? 자, 보기 봅시다, 이제. 기억.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물 오염 및 폐사의 원인이 된다. 맞겠죠? 당연하겠죠? 가로 인해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자, 해양 쓰레기가 많아졌다고 해서 자외선이 증가한다? 이건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오존층과 관련된 얘기겠죠? 자, 디귿. 나로 인해 기상이변 발생 빈도.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많이 증가했죠. 여러분, 지금 12월인데 사실 그렇게 별로 춥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는 막 롱패딩 입고 막 그런데 선생님 아직 롱패딩 꺼내지도 않았어요. 오늘 입고 왔네요. 자, 리뷰 볼게요. 나 문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젤협약 또 나왔네요. 바젤협약은 뭐? 유해 폐기물을 이동을 막자. 유해 폐기물 그만 버려. 이렇게 하는 협약이었죠. 네, 그래서 기억, 디귿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3월 전국연합 환경평가 12번 문제인데요. 자, 환경 문제가 안 나오고 드물게 경제블록 문제가 나와서 경제블록을 비교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경제블록의 상대적인 특징을 쭉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총인구, 역내총생산, 총무역액, 그리고 회원국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A, B, C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A, B, C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아세안, 나프타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요거를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쌤이 보기에는 회원국수가 제일 뚜렷할 것 같아요. 왜? 나프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고, 아세안은 동남아시아는 10개 나라고, 유럽연합은 28개가 넘어.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끝나죠. 요것만 보면 끝나죠. 자, 보면 회원국수가 가장 많은 이 C가 뭐가 되겠습니까? EU가 되겠죠. 이거 쓰고 갈게요. 자, 그리고 B는 뭡니까? B가 보니까 회원국수가 가장 적은 거네요. B가 나쁘다가 되겠죠. 나쁘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A는 아세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요. 총 인구는 아세안이 제일 많대요. 왜? 여기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인구 많은 국가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 4가지는 쌤이 수업 영상에서 4가지 지표를 비교해드린 게 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문제로 녹여냈네요. 1번 A는 비회원국에 대해서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자, 아세안이 공동관세 이런 거 부과한다. 이런 거 나온 거면 아니라 그랬죠. 왜? 얘네 뭐라 그랬어요? 얘네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서로 너무 시너지가 안 나니까 아직 계속 하려고만 노력 중이라고 했었죠. 하려고만 노력 중. 자, 그다음 B는 나쁘다요. 나쁘다는 회원국 간 노동력의 이동이 보장된다. 자, 생산 요소의 이동까지 보장되는 거는 공동시장이었죠. 땡, 틀렸고. 3번 C의 모든 회원국은 유로화를 쓴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EU에 유로화를 쓰는 나라와 안 쓰는 나라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안 쓰는 나라 생각보다 많았어요. 안 쓰는 나라 어디였냐면 스웨덴마크, 당연히 영국은 탈퇴했으니까 아니고 스웨덴마크,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추후에 가입한 국가들은 아직 유로화를 쓰고 있지 않다 그랬죠. 모두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모두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띵 틀렸네. 그 다음 4번 A는 B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3차 산업이 뭔데요?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뭐 관광, 도소매업 뭐 이런 거 등등등 한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 뭡니까?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이런 것들이었죠. 자, 보니까 A는 아세안이고요. B는 나프타예요. 근데요, 아세안이 3차 산업 종사자가 훨씬 높대요. 아닐 것 같은데, 아세안은 1차와 2차 산업이 그래도 여기 나쁘다보다는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아직 경제 수준이 낮으니까. 네. 다음 5번 C는 B보다, EU는 나쁘다보다 정치 경제 통합 수준이 높다. 맞죠? 유럽연합은 뭔데? 단일 시장, 싱글 마켓, 경제 연합까지 간 상태이니까 정치 경제 통합 수준까지 높죠. 그래서 독자적인 입법, 사법 체계까지 갖추고 있죠. 되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계지리 모든 진도가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바빠가지고 못 올렸던 유럽은 차차 시간이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쌤이 조금 이제 세계지리를, 지금 쌤이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지리 수업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도 진도가 계속 나갔죠. 앞으로는 이제 조금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다양한 좀 여러분들이 세계지리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컨텐츠들이 있으면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쌤이 한국지리를 맡을지, 학교에서 한국지리를 맡을지 세계지리를 맡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맞는 과목도 유튜브에 강의 업로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년 동안 대장정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치러지는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무래도 클래스룸에 댓글 남기는 것보다 유튜브에 댓글 남기시는 게 쌤이 좀 더 접근하기 편해서 바로 답변 드리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릴 거고요.
복습 많이 하시고 세계지리에 대해 1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컨텐츠 영상 뭐 등등등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화이팅!